그때 우리는 얘를 G함수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요놈에 대한 함수값은 뭐라고? 새로운 함수값이 이 G함수는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함수값은 뭐가 돼야 돼? G에 대해서 FA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놈의 A에 대한 최초의 정의역이 어떤 함수를 거쳐서 새로운 함수가 GFA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얘를 어떤 함수부터 시작이 됐어? F 함수부터 시작이 됐지? 요걸 표현을 뭐라고 쓰냐? 약간 반대로 쓰는 경우는 이렇게 써요. G 도트 F라고 써. 그래서 이게 A라고 돼요. 그럼 A라는 얘가 FA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것부터 시행한다는 거야. FA에 대한 GA로 새로운 함수가 나왔다는 거지. 이걸 합성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해? 이쪽에서 보는 거야. 이쪽에서 볼 때 이 FA가 뭐가 되는 거야? FA 치역이라고 얘기하잖아. 함수 F의 치역, 함수값들인 거야. 이 함수값이 G 함수에 볼 때 G 함수의 정의역 이 얘가 되는 거지. 이 함수값들은 G 함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돼줘야 우리는 얘를 합성함수로서 정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이 FA라는 값이 예를 들어서 이 G 함수의 정의역 안에 속하 있지 않는 어떤 함수라면 정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 꼭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합성함수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떤 함수 F가 있어.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대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1, 2, 3이 있고 여기 1, 2, 3이 있다 이거야. 근데 얘는 2로 가고 얘는 3으로 가고 얘는 1로 이렇게 각각 대응을 했네. 그런데 어떤 G 함수라는 거는 X에서 Y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얘는 1, 2, 3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얘는 3은 1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2로 가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함수에 대해서 합성을 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F 도트 G 함수가 될 수도 있고 G 도트 F X라고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두 함수를 합성하는 건데 자 이거는 뭐 누구부터 시험을 하는 거라고? G 함수부터 시작하고 이후에 F 함수가 되는 거고 얘는 F 함수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X가 1일 때를 보면 이 합성 함수의 함수값은 F 도트 G에 1이 되는데요. F의 G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를 관찰해야 돼? 이게 F 함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자체가 정의역인 거야. 그럼 G1, G에 1은 어디로 가? 2로 가니까 얘는 F2가 된다는 거고 F2는 어디로 가? F2는 3으로 가니까 새로운 함수가 3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X가 1일 때 그러니까 G 도트 F에 1이 되는데 G에 F1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지? 그럼 F1 값이 뭐가 돼요? F1은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G2는 어디가 되는 거야? 3이 되겠지. 자, 이렇게 우리가 관찰하는 거야. 한 가지 더 해볼까? X가 2일 때 한번 우리 이렇게 해보자. F 도트 G의 2는 F의 G2다. G2는 어디로 가지? G2는 3으로 가네. F3이 구성해. F3은 어디로 가지? 1로 가네.
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x에 2를 대입해보면 g 도트 f에 2가 되고 이 2가 최초의 정의역이었던 거고 g의 f2라는 이 f2의 치역이 g 함수 입장에서는 정의역이 됐다 이거야. 그냥 f2는 어디로 가? f2는 몇이야? 3. 됐어요? g3은 어디로 가?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얘들아 요 안에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새로운 함수가 들어갔다는 거지. 새로운 함수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f의 gx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합성함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을 할 때 fx는 2x-1이다 했을 때 우리는 얘를 단일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단일함수. 그러니까 딱 하나 있는 함수야. 그런데 여기다가 f에 2x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기본꼴 x가 아닌 형태의 모양이면 전부 다 합성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즉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인 거야. 자 봐봐. f 도트 g의 x인데 gx가 2x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f의 gx다 라고 얘기해서 gx 자리에다가 2x를 넣어버린 거야. 새로운 함수를 넣어버린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fx 자리에 뭔가가 x가 아닌 다른 꼴 이상한 모양이 들어왔어. 뭐 마이너스 x 또는 뭐 2x 마이너스 이상하게 들어왔어. 다 합성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합성함수에서 중요한 성질이 뭐가 있냐? 한 가지만 한번 보여볼게요. 어떤 fx가 예를 들어서 3x-2가 될 때 간단한 걸로 한번 해보자. 자, gx는 2분의 1x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f 도트 g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얘를 f의 gx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이 의미가 뭐냐면 말이야. fx의 x 자리에다가 새로운 함수 gx를 넣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 x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는다고? gx를 집어넣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gx를 집어넣으면 3 g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gx가 뭐였는데 2분의 1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함수인 2분의 3x에 플러스 3에서 2분의 1과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런데 g 도트 f x를 해보면 얘는 g 함수의 x 자리에다가 fx를 넣으라는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x 자리에다가 fx를 넣으라는 거라고. 그럼 2분의 1에 fx를 넣으면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야. 근데 fx는 뭐지? 2분의 1에 fx는 3x-2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니까 2분의 3x에 0 이렇게 나와. 맞지? 얘랑 얘랑 붙어서 마이너스를 보니까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얘하고 같게 나왔니?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f 도트 g와 g 도트 f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불러? 자리를 바꿨잖아.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교환 법칙이 절대 성립하지 않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너희들 교환 법칙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또 법칙 하나 있잖아.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는 거야. 결합 법칙은 뭐야?
F 도트 G 도트 H가 있어. 그럼 F 도트 G 도트 H가 있어. 자, 결합 법칙이라는 거 위치를 서로 바꾸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계산 순서였지. 뭐였어? 얘를 먼저 합성한 후에 얘를 하나. 얘를 먼저 합성한 후에 얘한테 합성을 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그 원리는 왜 그러냐면 간단해. 얘를 이렇게 묶었어도 자 봐봐. F 도트 H, F 도트 G에 도트 H에 X 이렇게 쓰잖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 X 최초의 정의가 X에 가까운 애부터 시행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될까? F 도트 G의 H X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지? 그럼 얘한테 얘는 G 함수 입장에서는 다시 적용이 되는 가까운 것부터 하니까 얘는 F에 G에 H에 X꼴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란 얘기. F 도트 G 도트 H에 대해 뭐부터 지정해야 돼? 가까운 애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F G 도트 H의 X부터 지정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 안에 걸 다시 보면 또 가까운 데부터 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F 도트 G 도트 H 꼴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계산해도 결과는 항상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알겠어요? 다음. 자, 항등함수가 무슨 함수라고 그랬어? 항등함수가 어떤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그랬지? 자기 자신으로 나온다는 거야. x가 x로 대응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 거야. fx는 x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항등함수라고 해서 IX라고 얘기를 해요. 이럴 필요는 없어. 항등함수의 뜻은 X에 대응하는 함수값 자체가 X로 나와라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함수가 있어? 어떤 함수? 우리 선생님이 HX라고 해볼게요. H 도트 I에 대한 X를 했죠. 그럼 이거 뭐하고 합성을 했다는 거야? H 함수하고 항등함수하고 합성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H, I의 X가 될 거고, 맞아요? 항등함수 X는 뭐가 된다고 했어? 자기 자신으로 나온다니까 H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뭐라고 얘기할까? 이 항등함수라는 게 희생됐다, 없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근데 항등함수에서 HX를 하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었잖아. 기본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얘는 아예 HX가 되는 거란 말이야. 맞아? 요거부터 시행을 하니까. 그런데 얘가 항등함수가 얘 자신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떤 함수든 간에 항등함수하고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 애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져. 항등함수가 아닌 새로운 요 HX로만 나온다. 알겠어요? 뭐 여기까지는 합성함수에 대한 게 어려운 게 없어 별로. 여기까지는 없는데 이제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분야가 뭐냐면 딱 세 가지를 생각하면 돼. 합성함수 하면 그래프를 그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 합성함수에 대한 그래프 그리기. 두 번째는 이제 치환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도. 세 번째, 세 번째 뭐 있어? 그래프 그리는 상황. 합성함수에 대한 그래프 그리기.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상황. 그다음에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겠어.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거 두 가지인 거니까. 나머지는 안 중요하다고 그러지.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고.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 상황이 나왔는데, 그리고 치환을 통한 상황이 나왔는데, 어떨 때 그래프를 그리고 어떨 때 치환을 하는 게 좋을까?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렇게 치환은 실근은 개수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어차피 실근의 개수라는 건 만나는 교점을 찾는 거잖아. 맞아 틀려. 실근의 개수 어떤 두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났다.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대. 그럼 여기에서 실근이 발생했다는 거라고. 맞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치환이 잘 먹혀. 잘 먹혀.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 상황. 어떤 상황이겠니? 문제 자체에서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로 옳은 것은 하면 그래프로 그리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그래프 그리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해볼게요. 어떤 F 함수가 있어. F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F 함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가 F 함수야. 그 다음 G 함수는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요. 문제가 저렇게 나와줄 리가 없겠지. 상황은 항상 변할 거라고. 근데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첫 번째, 일단 합성함수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이 달라질 거야. F 도트 G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나왔다면, 자, 여기 있는 이 X가 뭐라고? 최초의 정의역인 거야. 그런데 요거부터 시행을 하면 F 함수 입장에서는 GX가 뭐가 되는 거야? GX가 지금 F 함수의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GX는 F의 정의역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뭐부터 시행했냐면 G부터 시작했으니까 최초의 정의역이라고 표현해볼까? 최초 정의역. G 함수의 최초 정의역 1에서 2까지 들어간 거야. 맞지? 근데 그래프가 얘를 기준으로 두 그래프가 달라요. 그러니까 최초 정의역이 0에서 1로 갈 때, 맞아요? 그때 GX, 그 X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G 함수의 치역은 어디서 어디로 가냐면 0에서 2로 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잘 이해해야 돼. 그럼 이 GX가 F 함수 입장에서는 뭐라고? 정의역이야. 정의역이 된 거죠. 그러니 요 함수에서 0에서 2까지를 다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었어? 평?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근데 최초 정의역은 어디였니? 0에서 1까지밖에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는 대략적 개형을 그리면 이런 형태인 거야. 최초 정의역 0과 1로 나눠놨잖아. 그런데 최종 그래프 개형은 쭉 갔다 여기까지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1 지점 쭉 2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반으로 쭉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정의역은 뭐야? 1에서 2로 가야 되겠지. 1에서 2로 갈 때는 GX가 어떻게 되는 거야?
2에서 0으로 간 거지. 맞아? 그럼 2에서 0이 f 함수 입장에서는 정역의 범위가 된 거야. 됐어요? 2에서 0까지는 어떻게 갔어? 1, 2, 0으로 갔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최초의 정역 1에서 2까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2의 0의 그래프를 보니까 1이었다, 2였다, 0으로 갔다. 1이었다, 여기 1이었다, 2였다, 0으로 갔다.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럼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 G.fx. 그럼 얘는 G에 fx를 집어넣는 거란 말이야. 그럼 x가 최초의 정의역인데 f의 정의역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최초 정의가 뭐라고 할까? 0에서 1로 간 거지. 0에서 1까지 본 거지. 그때 0에서 1까지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 0에서 2까지 그냥 쭉 간 거야. 그러니 요 자리에 들어간 G.fx의 그래프는 0에서 1까지를 봤다. 그런데 0에서 1까지 보니까 fx의 범위는 2의 fx의 범위는 0에서 2까지 쭉 갔다. 맞아요? 이 fx가 g함수 입장에서 뭐가 됐다고? 정역이 됐다고. 그러니까 g함수는 정역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0에서 2까지 0, 2, 0으로 갔다는 거야. 0, 2, 0 이렇게 그려야 된다. 그럼 두 번째는 정역이 1에서 2로 갔다면 어떻게 갔어? 1에서 2까지 간 걸 보니까 2에서 1로 갔지? fx는 2에서 1로 갔다는 거야. 그러면 이 fx는 g함수 입장에서는 다시 정역이 되니 2에서 1까지만 보라는 거야. 근데 어디에서 갔어? 0에서 2로 갔다. 0에서 2로 갔다. 합성함수 그래프예요. 이게 이 함수의 그래프야. 이거는 f 도트 g의 함수들. 얘는 g 도트 fx인 거야. 서로 다른 함수란 말이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어요? 자, 이제 여기 합성함수에 대해서 이제 관련 얘기를 했고, 문제는 좀 이따가 하나 1단계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볼게요. 두 번째가 중요해. 역함수야. 얘들아, 이 지금 여러 가지 함수들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 왜 배우는 걸까? 필요하니까 배우겠지. 왜 필요한데? 고2 때 얘네들밖에 안 나와. 고3 때도 얘네들밖에 안 나와. 문제를 좀 더럽게 낸다면 다 합성이고 역함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라는 건 뭐를 역함수라고 하냐면 여기 뭐야, 이거? 뒤집는 거잖아. 자, 봐봐. 어떤 함수 f에 의해서 x에서 y로 대응을 한대. 그러면 우리는 함수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 함수의 정의 얘기해봐. 뭐라고? 정역에 속한 모든 원소들은 동역에 속한 어떤 원소로 유일하게 하나씩 다 대응이 돼야 된다. 그게 함수의 정의야. 그럼 내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거든? 그럼 얘들아, 이거 봐봐. 얘는 2로 대응을 했고, 얘는 3으로 대응을 했고, 얘는 4로 대응했다. 이거 함수야. 이해됐어요? 그럼 역함수는 뭐냐면 거꾸로 간다는 거야. 거꾸로. 그 표현을 얘는 F라고 썼잖아. 거꾸로 가는 건 F의 마이너스 1제곱. 쓰는 거 마이너스 1제곱처럼 쓰는데 말하는 거 인버스라고 얘기해. F의 역함수다. 그럼 봐봐, 얘는. 역함수가 돼버렸으니 얘가 뭐가 돼야 돼?
정역이 돼야 돼. 얘가 치역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 역함수가 존재하겠니? 왜? 얘가 정역에 속한 얘가 대응하는 애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가 딱 없었다면 역함수가 존재하겠지. 역함수가 존재한다 말하는 거는 이 상황이 무슨 함수야? 이런 상황을 무슨 함수라고 해? 여러 가지 함수 배웠잖아. 1 대 1 대응. 1대1 대응이 되어줘야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자 봐봐. 여기 봐 여기. f의 함수 f에 의해서 1은 어디로 대응을 했어? 2라는 값으로 갔지? 그러면 f의 역함수는 2가 어디로 갔어? 1로 갔지? 그러니까 이 x와 이 y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뒤집어진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만약 fx가 자 y는 fx가 1대1 대응이다. 역함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x와 y를 구하는 거야. 뒤집으면서 이 말씀 표현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고요, 함수는. 알겠어요? 간단하지? 자, 예를 들어서 자, y는 3x-1이 있어, 이렇게. 자, 쟤는 직선이야.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지? 증가만 하고 있고 공역은 실수 전체 범위, 치역도 실수 전체란 말이야. 공역과 치역이 같은 1대1 대응이야. 그럼 얘 역함수가 존재할 건데 첫 번째 뭐 하는 거라고? 얘네 둘이 바꿔버리고 그럼 x는 3y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역함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y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야. y는 뭐시기 이렇게. 그러니까 3y는 x 플러스 1이 돼서 y는 3분의 x 플러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야. 그럼 얘 역함수가 얘가 되는 거고 우리 검토 간단하게 할 수 있지. f의 1은 얘가 fx라고 얘기하면 f의 1은 뭐니? 2가 되겠지?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해봐. f 인버스 2 얘가 역함수야. f 인버스 x거야.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돼서 1이 나온단 말이지. 서로 뒤집은 관계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아까 내가 여기다 이렇게 썼을 때 이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해요? 1대1 함수야.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1대1 대응면입니다. 그거 꼭 조심하시고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 y를 뒤집고 그걸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자 봐봐. 너희들 여기 자 내가 f 함수가 x에서 y로 대응을 하고 y에서 z로 대응을 지함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있던 정역이 여기로 어디인가 대응을 해서 a가 fa가 된 거예요. 그 fa가 fa로 대응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쓴다고? 합성함수는 f부터 진행을 했지. 그래서 f부터 g라고 쓰는 게 아니라고. 항상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시행하기 때문에 g.fx라고 표현한다. 알겠어요? 그러면 자, 이 역함수는 어떻게 돼?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
G 인버스 X가 됩니다.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 인버스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야? 얘부터 진행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로 가는 거야. 그럼 얘부터 진행하니까 얘가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X인 거야.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 봐. G 도트 F의 역함수는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를 수학으로 표현을 해보자 이거야. G 도트 F의 인버스는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가 된다 이거야. 마치 뭐하고 같아? 느낌 봐봐. 여기 각각 인버스 했지? 그러면서 뒤집지. 뭐하고 비슷해? 얘 아닌 거, 얘 아닌 거 뒤집어. 됐어? 팍 뒤집어. 각각 인버스하고 뒤집어. 됐어? 조심해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까? 우리 집합 또는 명제에서 not P의 not 또는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거 다 뭐가 된다고 그랬니? P야. 맞아? 얘는 A야. 그러면 F 인버스의 인버스는 뭐겠니? F야. F의 인버스의 인버스. 거꾸로 간 거에 거꾸로 간 거에 F인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 봐봐. 지금부터 이제 역함수의 가장 중요한 거야. 자 우리가 도형의 대칭 이동에서 자 y는 x 대칭을 했다 하면 얘가 어떻게 가니? 이거 어떻게 하라는 명령어가 있어? y는 x 대칭했다 그러면 어떤 명령어잖아 제가 뭔지를 하라. 뭔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뭐를 뒤집어? A, B였던 걸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 뭘 뒤집어? 그래, X와 Y를 뒤집는 거라고. 근데 우리 역함수 어떻게 됐었어? 아까 X와 Y가 뒤집었잖아. Y는 X 대칭이 바로 역함수야. 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것도 구분을 잡아줘야 돼. 일단 첫 번째 예.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 봐. 얘가 Y는 F, X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야. F 인버스 X를 구해야 돼요. 맞아요? X와 Y를 뒤집는다가 결국 뭐라고? Y는 X 대칭이라고 했지. Y는 X가 뭔데? 얘가 뭔데? 됐어요? 그러면 내가 요 점을 모르긴 모르겠지만 뭐 마이너스 1,0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0,1이라고 얘기해볼게.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0, 마이너스 1 여기로 가야 돼. 뒤집어지니까. 얘는 어디로 가야 돼? 1,0으로 가야 돼. 이해됐어요? 그리고 y는 x 대칭인 거니까 오, 샹 이렇게 간다는 거지. 정확히 y는 x 대칭인 거야. 얘를 어때? 역함수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1대1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야.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이거를 배우게 돼. 이게 무리함수야. 이게 무리함수야. 무리함수 배우기 전에 유리함수 배워. 유리함수는 유리한 거고 무리함수는 무리한 거야. 유리함수를 잘해야 돼. 무리함수를 못하면 무리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유리하다. 자, 역함수는 항상 y는 x 대칭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첫 번째 상황은 자,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했어? 이런 함수 1대1 대응이 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가잖아. 우상향이라고 했잖아. 우상향. 우상향을 무슨 함수라고 했어? 우상향 함수라고 때린다. 무슨 함수? 어? 뭐? 증가함수. 증가함수라고 증가함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자, 증가함수일 때는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의 위치를 한번 봐봐. 얘가 fx고 얘는 인버스 x잖아. 교점의 위치를 보니까 어디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라 라고 얘기한다면 요놈과 요놈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을 찾아도 되지만 결국 이 점은 원함수와 y는 x의 교점과도 같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 이거의 교점을 찾는 건 이거의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연립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고 fx는 x와 만나는 점이 어디냐 이거를 보는 거야 말이지. 알겠어요? 우리가 y는 fx, y는 gx 두 그래프의 교점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두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fx와 gx가 같다 이렇게 놓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같게 되게 하는 무슨 값을 찾을 수 있어? y 값을, x 값을 찾을 수 있다고. 이 찾게 되는 x 값. 그 x 값을 대입하면 y 값이 나오는 거라고 했지. 그럼 얘는 뭐야? y는 fx라는 것과 y는 x의 교점이 어디냐 이거야. 그러니까 fx와 x가 같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가면 된다는 거야. 단 무슨 함수일 때? 증가함수일 때는 분명히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심화가 되는 건데 감소함수. 감소함수일 때는 자 여기 봐. 여기 봐봐. 그냥 대충 그릴게. 이런 그래프가 있단 말이야. 여기가 뭐야? 점으로 나타내는 1,0고 얘는 뭐야? 0,1. 맞아요? 근데 분명히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라고 했거든? 됐지? 그러면 자 여기다 잘 그릴 거야? 일단 y는 x하고 만나는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0,1은 어디로 가야 돼? 1,0으로 와야 돼. 1,0은 어디로 가야 돼? 0,1로 가야 돼. 그럼 이 세 점을 지날 거라고 역함수가. 맞니?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면서 이 점도 이렇게 지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몇 개요? 세 개 나오잖아. 얘는 몇 개인데? 딱 하나 나오잖아. 요놈과 요놈의 교점이 결국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얘는 fx와
x와 y는 x의 교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반드시 홀수계가 나오는 거예요. 짝수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만나는 y는 x에서 만나는 점 외에 또 다른 두 점이 있다면 이게 다 대칭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홀수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홀수계일 수밖에 없다. 알겠어요? 뭐 총 원해 개수가 5개다 그러면 y는 x에서 하나 나오고 이쪽에서 2개 나오고 이쪽에서 2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x하고 교점 외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함수에서는? 함수에서. 이제 학교 시험에서 어렵게 나온다 하면 이거 나오는 거고 그냥 좀 평범하게 되자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 요새 138페이지에 자 138페이지 어디까지 저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뭘 어디까지 배웠는지 모르고 어디까지 풀었어? 풀이가 어디까지 되었어? 어? 안 들려? 아 네가 나름대로 풀어본 거야? 그러면은 그럼 400 뭐야? 497 이후로는 전혀 안 풀려 있는 거네. 그러면 492 얘들아 138페이지부터 138페이지 봐봐. 138페이지에 못 푼 문제 뭐 있어? 뭘 못 풀었어? 도희야 138을 다 풀었어? 채점해봤어? 풀긴 풀었는데 그럼 내가 풀어줄 테니까 답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 봐 493번부터 볼 거야. 493번 보니까 x는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가 뭐래? 어떤 범위가 되는데 x에서 x로 대응을 한대. 맞아요? 다시 한번 들어. 다시 한번. 영상 봤어? 다시 들어. 알겠어? 두 번 들으면 더 좋지.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데 f 도트 f가 정의가 돼야 되네. 정의.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f 도트 f의 bx는 최초 정의역이라고 그랬었지. 최초 정의역. 그런데 함수 fx 봐봐. 함수 fx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 여기를 꼭지점 마이너스 2, 0토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렇게 아래로 굴러갈 거라고. 그러면 A가 어디 있는지 알아볼까? 친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어쨌든 여기가 A라면 이쪽에 마이너스 A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래프를 쫙 그려보니까 이전부터 보라색 그래프 봐. 이 보라색이 바로 X의 뭐가 되는 거야? F의 X값, 치역이 되는 거야. fx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이상에. 맞아요? a를 대입하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나 함수가 똑같은 거 아니야? a제곱 마이너스 2 이하가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냐? 이해됐냐? 아니 이 보라색의 범위, 높낮이 범위가 어디냐고. 가장 작은 애가 마이너스 2잖아. 가장 큰 애 값이 a잖아. a일 때 그 함수값이 뭐냐고. a제곱 마이너스 2라고. 그러니까 fx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 사이야. 그런데 이 합성함수는 f의 fx를 얘기하는데
이 함수 입장에서는 얘가 다시 뭐가 된다고? 정의역이 된다고. 근데 이 함수의 정의역이 뭐였는데? 얘란 말이야. 이 정의역 안에 얘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라고. 최초 정의역이 A에서부터 마이너스 A가 있는데 이 안에 치역인 얘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번 A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줘야 된다는 거라고 지금 상황이.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 등호 들어가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는 2 이상이어야 돼. and A 제곱 마이너스 A는 A 이하가 돼야 돼.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A 2A는 0 이하가 돼야 되니 A의 범위는 0과 2 사이가 돼줘야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AND가 뭐야 얘들아? 우리 교집합에서부터 정의를 얘기했잖아. AND가 중복되는데 찾는 거예요. 중복되는데 그럼 A가 2 이상이면서 동시에 2와 0 사이가 되는 건 2밖에 없지. A는 2야. 이어야지 합성함수로서 정의될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한 문제만 더 보고 갔다 하시죠. 496번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x에서 x로의 함수가 된다. 근데 그게 1, 2, 3 여기도 1, 2, 3 이렇게 된 거야. x에서 x로. 됐어? 그런데 f도 g도 뭐라고? 뭐라고 해서 문제에서 f도 g도 뭐래? 1대1 대응이래. 자, 1대1 대응 정확한 뜻 얘기해 줄 사람 첫 번째 뭘 만족시켜야 돼? 그렇지. 1대1 함수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렇지. 신격과 공격이 같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 조건에서 보니까 함수 f는 2일 때 3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야. 됐어요? g는 3일 때 1로 대응을 한대.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여기 얘 보니까 f g 1은 1이다 이렇게 나왔구나. f 1은 1 맞아요? 그럼 여기서 케이스가 나오더라고. 자, 만약에 g1이 1이라고 얘기해보자. 이거 지금 지함수부터 했다라는 거네. 맞아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봐. 지함수부터 한 거니까 여기 g 이렇게 쓰고 x 쓰고 1, 2, 3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근데 g3은 1로 간다고 그랬어. 맞아요? 근데 g1 1로 간대. 이거 지함수가 1대1 대응이야? 아니잖아. 지함수도 f함수도 다 1대1 대응이라고 그랬거든. 이거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럼 g1이 만약 2라고 해봐. 그럼 f2가 1이라는 얘기인 거지. fg1이 2로 갔어. 맞아요? 그 f2는 3으로 가야 되는데 뭐야? f2는 1로 간대. 여기 보니까 1이 2로 갔어. 그럼 그 2는 3으로 가야만 하잖아. 그런데 얘에 의하면 f2는 1이래. 그럼 얘 두 가지로 뻗어가니까 함수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얘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럼 g는 뭐야만 해? 3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 3은 어디로 가? 1이 됐다라는 거지. g 3. 각각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 2는 어디로 가면 돼? 2로 가면 되고 1은 어디로 가면 돼? 2로 가면 되겠지. 그럴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뭘 요구했냐? f.g 2 플러스 f3
얘부터 간단하니까 볼까? F3은 어디 있어? F의 3은 어디로? 1. 1이야. 그럼 얘부터 보니까 F, G2. G2는 뭐야? 2. F2를 의미하는 거네. F2는 어디야? 3. 3 플러스 1을 하라는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4가 되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페이지 139페이지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